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예, 지금 자동차 종합보험의 이해와 교통사고 실무, 이 개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 자동차 보험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야 되죠. 근데 고의사고는 원칙상 안 해준다는 점,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우리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인데, 이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당연히 규율되겠죠.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이 손해배상의 책임의 주체는 민법의 주체보다 훨씬 넓습니다. 민법은 나인데, 단순히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다 타인인데,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행하는 자의 이 개념은 상당히 넓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도 포함하고 자동차 소유주도 포함하고, 운행이라는 것은 이 절취나 무단 운전자 등도 포함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종합보험은 탄생한다고 했죠. 이런 법에 따라서 내인배상 1, 2,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대물배상, 자기 차량 손해, 이렇게 크게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은 그 다음에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의무는 당연히 환자 구호 조치 의무다. 그리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 단순히 물건만 손상시킨 후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 이러한 경우엔 경찰관서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고 도주하였을 경우, 이때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승합자동차 13만원, 승용자동차 12만원, 이륜자동차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그 앞전에 우리 자동차에 관한 교통사에 관련한 이 4가지 중요한 법, 도로교통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실무 사례로 실무 사례 개괄, 크게 사망사고랑 중상해 사고, 이 2가지 차이점. 우리 사람을 어설프게 칠 것 같으면 차라리 죽여라, 이런 나쁜 말도 있는데, 이런 위험한 말이고요, 이건 상당히. 근데 실제로 내 손해배상에서 사망사고가 손해배상액이 이 중상해 사고보다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식물인간에 준하는 사고를 내게 되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단 치료비가 많이 나가죠. 그 다음에 간병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비가 나갑니다. 근데 사망하게 되면 치료비도 안 나가, 간병비도 안 나가, 생활비도 안 나가. 노동능력 상실률은 100%, 식물인간도 100%. 당연히 식물인간 상태,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그 비용이 발생하죠. 여러 가지 간병인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따라서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위자료랑 이 중상을 입었을 경우, 어쨌든 죽었을 때 위자료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노동능력 상실률이라는 걸로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은 따지고 있는데, 사망하면 노동능력 상실률 100이죠. 우리나라에선 이 사망을 기준으로 위자료 1억 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1억 원. 사람이 목숨값에 대한 그 슬픈 값으로 1억 원. 어찌 보면 작은데, 이 서양에서,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해갖고, 그 가해자에 대한 악성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위자료 기준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5천억 배상 판결, 7천억 배상 판결, 담배 회사 옛날에 미국,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법원 실무에서 음주운전자 등 이런 악성이 높은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규정도 훈시 규정들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우리나라는 도입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중상해 사고, 이게 또 핵심 규정이 교통사고로, 우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있죠. 한번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어떤 것이냐.
첫 번째가 신호위반 사고죠. 신호위반은 지시위반, 노면 표시도 중요합니다. 이거 신호위반 사고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핵심, 신호랑 경찰관의 지시가 다르다면 경찰관의 지시가 우선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는 후진 유턴, 횡단 당연히 금지되죠. 이것도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중요하죠. 속도 위반, 20km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규정속도. 그것이 속도 위반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른.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 그 다음에 금지 장소 위반, 터널 안, 교차로 금지되죠. 앞차가 앞차를 앞지르고 있는데 또 앞지르는 경우, 경찰관이 앞지르기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앞지르는 경우, 그 다음에 끼어들기 금지 장소에 끼어드는 경우 전부 앞지르기 위반입니다. 건널,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에 좌우를 살피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신호에 따르는 경우 철길 건널목 이때는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람이 건너고 있다. 신호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하여서 사람이 완전히 통과한 다음에 차량이 통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는 신호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서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두말하면 잔손이죠. 이거는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음주운전 이 중에서 특히 이거 교통사고 나면 거의 배가 망합니다. 이거는 돈 없는 사람은. 그 벌금도 상당히 세졌고, 그 다음에 이 사고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대인배상 2라든지 임의보험인 대물배상, 사고부담금만 대인배상 2 1억, 대물배상 5천만 원. 이건 무면허 운전도 마찬가지고 교통사고 사고 발생 시에 조치 의무 위반, 피해자 구호 의무죠.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도 1억 5천만 원 같습니다. 임의보험에서는. 단지 의무보험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보도침범. 차량은 차도, 보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여기를 차량이 침범해서 사고를 냈다. 이게 중과실 사고죠. 그 다음에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개문발차 사고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상사고, 이것도 12대 중과실 사고죠. 화물적재불량 사고. 화물적재불량은 화물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12대 중과실 사고는 이건 사람이 다친 사고에만 적용하는 규정이고, 사망사고라든지 중상해 사고, 이거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되는 사고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단순히 재물만 손괴한 사고,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이것 또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 교통사고 실무 사례 개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까지 우리 자동차 종합보험의 이해와 교통사고 실무 사례 개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아주 깔끔한 문서로 정리해 갖고 한번 다시 총괄적으로 그 화면으로 띄워놓고서 한번 강의를 다시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